오늘 또 굉장히 지식이 높은 분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살짝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의 견해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지금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돼야 되고 환율이 1100원 정도에 있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만큼 한국도 양적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국가 부채율을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늘려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못지않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똑같이 이제 하락을 하는 게 맞고, 미국이 하락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다른 나라들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달러 자산은 실물로 현금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게 맞겠다,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환보유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얼마냐면 외환보유고가 4,300억 정도 될 거예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지금 가장 최근 자료로 4월달 자료 나왔습니다. 4,260억 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4,260억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50조 정도의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550조. 여기서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104.4통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SDR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수가 아마 아주 많은 부분이 미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우량한 주식들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뭐 엔화로 된 자산, 그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위안화로 된 자산,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관련된 거,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위안화로 된 자산, 뭐 엔화로 된 자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550조예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세계 8위, 9위, 10위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왜 아니냐? 얼마 전에 SVB 뱅크가 파산한 게 자산이 우리 돈으로 260조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조그만 16대 은행, 16번째로 큰 은행이 파산한 게 260조입니다. 260조. 그 은행 하나 날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퍼블릭 은행 몇 개가 날라갔죠. 뭐 CS은행이나 CS뱅크라든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보다 아마 큰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리콘밸리 뱅크의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 없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 거. 이 정도의 외화 자산을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아요. 당연히 정부 당국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거 많은 거 절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갖고 놀려면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는 아주 미미한 금액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원화가, 한국의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1100원으로 가야 된다, 1000원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경제학자들의 견해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도 그만큼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국가 부채가 40% 이상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할 때 D1, D2, D3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뭐 국민연금 이런 거를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거 공기업 부채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십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포함한 부채를 D2, D3 이렇게 포함하거든요. 근데 외국의 기준에는 국가 부채를 계산할 때 D2, D3 이런 거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D1을 써요. 말이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그거를 외국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갖다 붙였을 때는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실제로 훨씬 높아요. 국가 부채가 100% 이상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많다라고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중에서도 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은 브릭스 쪽에서 굉장히 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을 잘 못 믿겠다, 이제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죠. 미국을 못 믿으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해가지고 브릭스거든요. 근데 브릭스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합쳐버려요. 중동의 국가들. 그 중에서 중동의 석유를 다루고 있는 맹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중국 쪽으로 붙을락 말락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럽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인구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보다 많은 거죠. 중국, 인도만 합쳐도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미국만 믿고는 이제 못 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양껏 발행해가지고 이제 부채를 수출하는 거잖아요. 페트로달러라는 그런 뭐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의 부를 미국이 뺏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급성장한 것도 맞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는 이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를 떠나서 간단하게 그냥 금값이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안 오른 거지. 지금이 이제서야 오르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뿐. 지금이 막차라서 사지 말라는데 지금이라도 금 사나야. 저는 막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우리 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막차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 그리고